여러분 안녕하세요. 재테크 메이트입니다. 저는 2020년부터 개인 연금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어느덧 햇스로 연금 투자 5년차가 되었고 시드 규모가 점점 커져갈수록 개인 연금과 맞벌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3인 가족 외벌이로서 주담대 상환에 연금 투자까지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차근차근 여기까지 오다 보니 막막하게 느껴졌던 저의 노후에 점점 희망이 생기면서 현재의 노력은 점점 즐거움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2024년도 벌써 상반기가 마무리되었는데 상반기 결산을 하면서 제가 연금과 맞벌이를 하고 있다고 느끼게 된 이유들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저의 연금 자산 총액은 1억 6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총 자산은 미래에셋에서 개설된 모든 계좌 합산이며 연금 3종인 연금저축펀드, IRP, DC형 퇴직연금의 ISA, 그리고 TQ 레버리지 전용 계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아직 ISA와 레버리지 계좌는 토탈 100만원 수준이라 전체 다 연금 자산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올 상반기 저는 총 1850여만원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6개월로 나누면 월 300만원 정도로 웬만한 직장인 한 명이 벌어들이는 근로소득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어쩌다 보니 월 평균 수익이 300만원이 되면서 연금과 맞벌이 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매월 매수하는 ETF를 저희 가족을 위해 일하는 직원으로 생각하면서 매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상반기 수익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연금과 맞벌이를 한다라는 컨셉을 잡았지만 사실 주식이라는 것이 매월 동일하게 300만원씩 따박따박 벌어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24년 상반기에도 4월에는 하락을 기록했었고 3월과 6월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수익률을 견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좌별로 상세 수익률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저축 펀드는 올해 수익률 21.5%로 약 1,000만원의 수익을 기록하면서 연금 계좌 내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IRP는 투자를 재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드 규모가 적어서 연금저축 펀드와 수익률은 비슷하지만 금액은 소소한 수준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아직 미국 ETF 투자 비중이 40% 수준이라 수익률은 연금저축 펀드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시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익은 600만원 정도로 준수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올해 상반기에만 연금 계좌에 820만원을 납입했습니다. 연금 계좌 1년 한도가 1,800만원인데 세액공제 기준인 900만원을 상반기에 거의 달성했고 하반기에도 꾸준히 저축과 절약, 부업을 병행하면서 1,800만원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연금 납입 한도를 채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대비 시드 규모가 커지면서 올해는 상반기에 작년 1년간의 수익을 추월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16.9%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1,800만원의 수익을 기록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작년에 발생한 수익에 올해 납입한 투자금까지 포함되어 복리 효과로 인해 수익률 13.3%의 수익은 1,830만원을 기록하면서 6개월 만에 작년 전체 수익을 추월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 한 달간 매수 이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연금 계좌는 저의 맞벌이 대상으로 생각하며 연금저축 펀드에서는 한 달간 135명의 새로운 직원들을 고용했습니다. 계약금으로 총 178만원을 지불했는데 새로운 직원들이 저 대신 열심히 일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비중을 30%에 맞추기 위해 매수 비중을 더욱 높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미국 배당 다우존스 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IRP와 DC 계좌에서도 마찬가지로 91명의 새로운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연금계좌 통틀어 6월 한 달간 총 226명의 새로운 직원이 고용되었는데 새롭게 맞이한 직원들이 제가 은퇴를 할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저 대신 돈을 많이 벌어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목표로 삼고 있는 종목별 목표 비중입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최근 매수에서 높은 비중으로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매수하고 있지만 나스닥과 반도체의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좀처럼 비중이 상승되질 않고 있습니다. 각 종목별로 비중 변화 추이를 살펴봐도 매수 비중이 낮은 나스닥과 반도체는 평가금액 상승
상승에 따라 비중이 계속 유지되거나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기타 종목군의 비중이 줄어든 만큼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차츰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차근차근 리밸런싱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안전자산을 제외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종목 리스트입니다. 현재 기준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2208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포트 내 비중 30% 달성을 위해서는 올해 안에 3000주를 달성해야만 비중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차이나 전기차와 글로벌 리튬 두 종목은 이제 거의 반토막까지 난 상황인데 리튬 가격세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두 종목의 소생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지만 리튬 가격 전망에 따라 그래도 2025년까지는 들고 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처럼 이런 테마형 ETF에는 크게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기본에 충실한 지수형 ETF에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배당금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7월 1일 2일에 6월 배당금까지 수령한 것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2023년 연간 기준으로 연금계좌에서 총 74만원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올해는 7개월 만에 84만원의 배당금을 받으며 작년 배당금을 추월했습니다. 7개월간의 기록만 살펴보면 작년에는 7개월간 24만원의 배당금을 받았지만 올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84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배 성장한 배당금입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의 비중을 계속해서 키워나갈 예정인 만큼 올해 받을 수 있는 총 배당금은 200만원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들어 개별 빅테크 종목들이 급등을 하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2일의 경우 테슬라가 하루 만에 10% 상승하면서 개별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S&P 500에 포함된 개별 종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빅테크 기업들이 크게 상승하면서 지수는 14.5% 상승을 했지만 개별 종목들 중 보통 종목들을 살펴보면 4% 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1990년 이래 가장 저조한 성과라고 합니다. 올해는 M7이라 불리는 빅테크 기업들이 S&P 상승의 60%를 차지했다고 하니 좋은 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 특별한 안목이 없는 저와 같은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마음 편한 지수 투자가 최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상승장을 이어오는 미국 증시에 같은 시점에 두 개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 지수 상승을 이끄는 AI 효과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좋아지면서 더욱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과 현재 S&P 500은 PER 21배로 5년 평균 19.2배, 10년 평균인 17.8배를 웃돌고 있는 점, 그리고 연말 미국 경기 침체 등을 근거로 현재 대비 30%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월가의 전망이 어떻든 간에 평범한 직장인들은 주식시장을 떠나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하락장을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상승장을 함께하지 못한다면 단순 장기 보유 결과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3년부터 2022년까지 만불을 투자 후 계속 장기 보유를 했다면 64,000불이 되지만 가장 주가 상승이 많이 된 열흘을 제외하면 만불은 겨우 29,000불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장 상승을 많이 한 날을 30일 이상 떠나게 되면 오히려 수익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승장과 하락장이 언제 올지 절대로 알 수 없는 만큼 그저 시장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꾸준히 보유해 나간다면 우리들의 노후는 분명 희망적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유익하고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